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좋은 결과를 냈는데 막상 기쁨을 나누려고 주변을 돌아보니 왠지 분위기가 싸늘한 느낌.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딘가 공허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묘한 감각. 심지어 내가 기뻐하는 게 눈치 보일 것 같아서 스스로 표정을 감추게 되는 그 순간. 이 감각, 사실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낯설고 쓸쓸한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내 성공을 불편해하는지,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의 무언가를 건드릴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레온 패스팅거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하고나 비교하지 않아요. 나와 비슷한 환경, 비슷한 나이, 비슷한 출발선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집단을 준거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같이 힘들다고 위로하고 같은 고민을 나누던 친구가 오늘 갑자기 나보다 훨씬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우와, 부럽다로 끝나지 않아요. 그 친구의 성공이 무의식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했지? 우리 조건이 비슷했는데 그럼 내 문제인 건가?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그 친구의 성공이 거울이 되어서 보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뇌과학 측면에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목격할 때 우리 뇌에서 물리적인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인 전대상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을 느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통증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친구의 성취 소식이 말 그대로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이 택하는 가장 흔한 방어 기제는 상대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쟤는 원래 운이 좋았잖아. 집안 배경이 달라. 뭔가 편법을 쓴 거 아닐까? 하고 그 성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해지니까요. 이걸 이해하면 나를 향한 차가운 반응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흔들리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그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심리학 개념을 더 얹으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바로 자기평가 유지 모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테서가 제안한 이론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됐을 때 그 분야가 나와 관련 없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야가 나와 관련이 깊을수록 가까운 사람의 성공은 기쁨이 아니라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친한 친구가 요리 대회에서 우승했다면 나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요. 내가 요리사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와 같은 분야에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꿈을 향해 달리던 사람이 먼저 성공하면 그때부터 뇌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성공이 나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거든요. 이게 바로 가까울수록 더 아프고 비슷할수록 더 시기심이 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심리가 있어요. 바로 결핍 사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성공의 파이는 정해져 있어. 네가 한 조각 가져가면 내 몫이 줄어들어. 이걸 심리학에서는 제로섬 사고, 즉 누군가 이기면 반드시 누군가 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에서 보면 당신의 성공은 그들의 패배예요. 당신이 올라갈수록 그들은 져가는 거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당신이 밤을 새워 노력한 과정은 보이지 않아요. 당신이 포기했던 것들, 버텼던 외로움, 수없이 실패했던 밤들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결과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는 박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당신의 성공은 그들이 애써 외면해온 것을 정면으로 들이밉니다. 그때 나도 조금 더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 불편함을 직면하는 대신 당신을 비난하거나 부정함으로써 그 고통을 피하려 하는 거예요. 당신을 향한 그 차가운 시선은 사실 당신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으려는 그들 자신을 향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시기심이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장소에 따라, 관계에 따라 시기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먼저 직장입니다. 직장에서의 시기심은 특히 교묘하고 조용해요. 왜냐하면 대놓고 표현하면 안 되는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시기심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 동료가 팀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 하고 넘어가는 것. 내 아이디어가 채택됐을 때 회의실에서 유독 조용해지는 몇몇 사람들. 승진 소식을 전했을 때 축하해 라는 말은 하는데 눈이 웃지 않는 그 표정. 이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시간을 써온 동료이기 때문에 시기심이 가장 빠르게 불붙는 환경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친구 관계예요. 친구 사이의 시기심은 훨씬 더 복잡하고 감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서로를 아끼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기심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지거든요.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처음엔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혼자 있는 순간 왠지 모를 공허함과 초조함이 밀려오는 그 감각. 그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너무 싫어서 더 크게 축하하는 척하게 되는 그 순간.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친구에게 말하기가 망설여지는 경험도 있죠. 나 잘됐다고 하면 얘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기쁜 소식을 한참 미루다가 조심스럽게 꺼내거나 아니면 아예 말 안 하게 되기도 해요. 이게 오래된 우정일수록 더 복잡해요.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서로의 출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관계,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시기심은 그 어떤 관계보다 복잡하고 그 어떤 상처보다 오래 남아요.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고 그 안에서 평생 비교가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 사이에서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을 때 가족 모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것. 부모님은 기뻐하시는데 형제나 자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무거움. 더 아픈 경우는 부모님으로부터 시기심에 가까운 반응을 받을 때예요. 네가 잘됐다고 으스대는 거냐? 우리 집안에서 혼자 잘난 척하는 거냐? 같은 말들. 이 말들은 단순한 핀잔이 아니라 그분들 안에 오래된 결핍과 좌절이 담긴 표현일 수 있어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은 우리가 처음으로 소속감을 배우는 곳이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비교를 배우는 곳이기도 하다고요. 가족에게서 받는 차가운 반응은 어쩌면 그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슬픔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잘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그 관계 안에서 오래된 감정들이 당신의 성공을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앞서간 사람들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당신의 성취 소식을 들으면 진심으로 웃으며 박수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적으로 시기심은 사정권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에게는 질투를 느끼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앞서간 사람에게는 질투가 아니라 경외감을 느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이미 정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위협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갑습니다. 고독한 정상의 길에서 새로운 동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들은 당신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고독을 견뎠는지 자신의 경험으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당신의 성공은 운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또 하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풍요의 심리를 체득한 사람들이에요. 성공은 빼앗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만들어서 함께 키우는 거라는 걸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노하우를 나누고 당신의 성장을 자신의 기쁨으로 느낍니다. 그들의 축하에는 계산이 없어요. 그들의 응원에는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하는 이미 그 높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나는 사실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내가 기뻐하는 게 누군가에게 박탈감을 줄까봐 성과를 낮춰 말하고 운이 좋았다고 돌려버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우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데 내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거나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예요.
흥미롭게도 이 현상은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자신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고 주변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스스로 작아지는 거예요. 타인의 시기심과 열등감은 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내면의 과제입니다. 당신이 날개를 접음으로써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작게 머물수록 당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어요.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당신은 더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힘을 갖게 됩니다. 그때 가서 진짜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요. 빛나는 게 미안한 분들, 당신의 성취를 누르지 마세요. 그 빛은 당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고 날개를 꺾으려 드는 공간에서 억지로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건 바닥에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대신 당신의 도전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의 성취를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과감히 이동하세요. 그곳에서는 당신의 비범함이 유난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됩니다. 성공 과정에서 관계가 바뀌는 건 단순한 상실이 아니에요. 당신의 에너지가 커지면서 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 자리를 당신과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인연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비워진 자리는 언제나 더 좋은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질적인 이야기도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시기심이 느껴질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더 겸손하게 굴거나 성과를 숨기거나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려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방의 시기심을 줄여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키거든요.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은 그 관계에 쓰는 에너지를 줄이고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그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묘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시기심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생존 감정 중 하나예요.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감정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심리학자 리처드 스미스는 시기심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악성 시기심이에요.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지는 감정. 상대가 실패하길 바라고 험담하고 발목을 잡으려는 시기심이죠. 다른 하나는 양성 시기심이에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동기로 이어지는 시기심. 이건 오히려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그 시기심을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연료로 쓸 것인가? 그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 나도 해야 한다. 이 한 문장으로 바꾸는 순간 시기심은 당신을 가장 빠르게 성장시키는 엔진이 됩니다. 모순적이게도 당신을 향한 시기심이 커질수록 그건 당신이 정확한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당신을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느라 바쁠 뿐입니다. 당신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더 높이 날아오를 자격이 있어요. 그 끝에서 진심으로 당신을 반겨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설픈 성공은 시기를 부르지만 압도적인 성공은 경애를 만들고 결국엔 하나의 신화가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작게 머물러 있을 때 더 친절하게 굴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인생은 나를 축하해주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여정이 아니에요. 나를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긴 여행입니다. 그 여행길에서 마주치는 시기심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파도가 높을수록 당신의 배는 더 높이 뜰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비상은 정당하고 당신의 성공은 숭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